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부총리님, 그리고 차관님, 산하기관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의 깊은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 감사에서요, 그동안 진행됐던 제 질의사항과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첫째 날과 둘째 날 교육부와 대교육 회장 상대로 해서 사립대학 자료 제출 불성실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그 수도권 주요 사립대는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종합감사 전까지 교육부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많은 대학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으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육부 자료 제출 요청 공문에 전혀 응답이 없고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 일반대 기준으로 볼 때는 194개 대학 중에서 14개 대학이 총장 및 이사장의 보수 및 업무 추진비 자료를 오늘까지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등에 근거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무시로 일관한 14개 대학의 명단을 국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 대학을 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장신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용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산업기술대, 호남신학대 등 14개 대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 대학은 교육부 자료 제출 요청 공문에 전혀 회신조차 하지 않은 대학들입니다. 본 의원이 총장 및 이사장의 보수 자료를 공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학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고 실제로 교직원들은 십수년째 임금 동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또는 이사장만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기관이 아닌 설립 운영자를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일부 우려가 있고 그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사립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원도 모 대학 직원 급여는 14년째 동결입니다. 근데 총장은 1년새 3천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화가 나서 정보 공개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 대학은 2020년도 기준으로 62억 원의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총장이 3억이 넘는 연봉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본인 연봉을 무려 23%나 인상을 했습니다. 이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78만 원,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방사립대 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총장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교육 환경 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고등교육의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외침이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시고 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사립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 중간 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한 이후에 급식실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도 보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셔서 그만큼 급식실 노동자들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는데요. 부총리님, 네. 아까 보고를 해주셨지만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우선 빠르게 환경 개선을 해야 하는 학교 교육청에 대해서
이미 이제 내년도 증액되는 보통교부금의 1조 9천억 원을 일반 보수 증액분으로 5,162억 원을 급식실 환결 개선 사업에 충당하도록 예정 교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정 교부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하실이라든지 환기가 굉장히 열악한 곳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나 실태 파악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환경 개선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교육청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 산재 신청 절차도 마음에 부담 없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미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산재 신청에 대한 절차 안내나 그런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대학 기본 역량 진단해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선정했는데요. 미선정 대학과 이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의원실에 저희 보고도 했던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재정 지원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 쟁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학들이 다수기 때문에 기존 이 평가 지표를 이후 미선정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원 범위입니다. 미선정 대학 지금 52곳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미선정 대학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도 또다시 선정, 미선정 이렇게 나눌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국정감사 첫날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줄세구위로 하위 몇 % 걸러내는 지금 방식으로는 이 목표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고등교육 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환경과 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정 미선정으로 재정 지원에 차별을 두게 되면 탈락된 대학들은 고등교육 질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원 범위에 있어서 또 줄을 세워서 너는 선정되고 너는 탈락된다 이러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 미선정 대학 지원 방향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탈락한 대학은 완전히 두 번 죽이는 꼴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기존 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하면 평가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학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반 재정 지원 미선정 대학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실 때 지원 범위는 미선정되는 52곳 모든 대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능하다면 평가 방식은 기존 지표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그런 논의를 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전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협의회에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1차 그런 논의들이 기준이나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론을 좀 빠르게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의 말씀은 저희가 그 협의회에 의원님의 의견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논의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그 논란이 재발되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정감사 첫째 날과 다섯째 날 한국어 강사와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을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비단 강원대 한국어 강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약 90% 선고 강사들이 시간제로 시간 평균 11시간이에요. 시간당 평균 3만 원 정도 임금 받으면 원로 한 사람은 13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대 한국어 강사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우리 한국어 강사들 이 처우 개선은 노력에도 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미 저희가 지난 10월 6일 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한국어 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과 관련된 그런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또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한국어 강사의 고용이나 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 바 있고요. 이것들이 각 대학에서 어떻게 잘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